옛날,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의 모든 시와 노래가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던 때가 있었죠. 사람들은 사랑에 울고 웃었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한 환상만을 품고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알 수 없는 감정 앞에서 밤잠을 설치던 한 소녀, 리라가 있었죠. 그녀는 주변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사랑의 모습들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빛났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 때문에 한없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죠. 리라는 사랑이 이토록 다양한 얼굴을 가졌다는 사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사랑은 달콤한 꿈일까요? 아니면 잔혹한 현실일까요? 그녀는 사랑이 주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막연히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사랑이 사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알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결국 리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랑의 근원이자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비로운 숲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간절함과 함께 과연 여신이 어떤 답을 들려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아프로디테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한 황홀한 곳이었죠. 그리고 그 정원의 한가운데 눈부신 아우라를 내뿜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라는 조심스럽게 여신에게 다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여신이시여,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저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는데 제 눈에 비친 사랑은 너무나 복잡하고 때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부디 저에게 사랑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아프로디테 여신은 리라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리라야, 사랑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 정의될 수 없는 너무나 다채로운 감정이란다. 하지만 걱정 말아라. 내가 너에게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마. 그 이야기들 속에서 너는 사랑의 여러 얼굴을 만나게 될 게다. 여신은 리라를 자신의 곁에 앉히고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로스와 푸시케의 신화였죠. 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푸시케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여신에게 바쳐야 할 숭배를 푸시케에게 돌릴 정도였죠. 심지어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텅 비어갈 정도였으니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찬양이 하늘을 찌르자 아프로디테 여신은 깊은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으며 자신보다 아름다운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감히 인간 따위가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이냐?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들인 에로스를 불러 푸시케에게 벌을 내리라 명했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화살을 쏘아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신이었죠. 아프로디테는 에로스에게 가장 추하고 비천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에로스가 푸시케에게 사랑의 화살을 겨누는 순간 그만 실수로 자신의 화살에 찔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에로스는 푸시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던 에로스는 푸시케를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을 들킬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푸시케를 몰래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와 밤에만 찾아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케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자신을 보려 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캐물으려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죠. 그녀의 남편은 밤에만 찾아와 사랑을 속삭였고, 푸시케는 그 달콤한 목소리와 다정한 손길에 점차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랑은 때때로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는 법이죠. 이들의 사랑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은 때때로 불안감을 안겨주는 법이라고 했죠. 푸시케의 언니들은 그녀의 행복을 질투하며 밤마다 찾아오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교묘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고, 결국 불안감에 휩싸인 푸시케는 에로스의 엄중한 경고를 어기고 한밤중에 등불을 켜 그의 얼굴을 보려. 등불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신, 바로 에로스였죠. 놀라움과 황홀경에 빠진 푸시케의 손에서 그만 등불 기름 한 방울이 에로스의 어깨에 떨어졌고, 잠에서 깬 에로스는 배신감에 휩싸여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푸시케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 그녀는 에로스를 되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매다 마침내 에로스의 어머니이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앞에 섰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들의 상처를 입힌 푸시케에게 분노하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들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푸시케는 사랑을 되찾기 위해 이 모든 시련을 견뎌냈고, 결국 에로스의 용서를 받아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고통과 시련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리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 때로는 큰 희생과 용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리라의 눈을 응시하며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옛날 키프로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의 불완전한 사랑에 깊이 실망하여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고독하게 작업하며 스스로 완벽한 여인의 형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조각상은 숨쉬는 듯 생생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죠.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창조물인 그 조각상에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점차 그녀를 실제 사람처럼 대하며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갈라테이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장식하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이었지만 피그말리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갈라테이아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아가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 기도했죠. 오, 위대한 사랑의 여신이시여, 부디 저에게 갈라테이아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는 차마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은 아프로디테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사랑의 힘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피그말리온이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갈라테이아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웠던 대리석의 피부에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굳어있던 입술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조각상의 눈동자에 생명의 빛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한 것이죠. 갈라테이아는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고 피그말리온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행복에 겨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사랑을 갈망하며 스스로 창조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의 사랑은 현실이 되어 영원한 행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리라는 푸시케의 희생과
피그말리온의 창조적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가졌던 사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점차 선명한 깨달음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단 하나의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했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과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상을 추구하고 스스로 창조하며 기다릴 때 현실마저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랑은 열정과 희생, 창조와 기다림, 이 모든 다채로운 감정과 형태가 뒤섞인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힘이었던 겁니다. 아프로디테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리라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랑은 정답이 아니란다, 얘야. 그 어떤 완벽한 공식으로도 정의할 수 없단다. 사랑은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나가야 할 여정이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통해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지.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완전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이란다. 리라는 여신의 깊이 있는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프로디테의 정원을 떠나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풍경은 전보다 훨씬 다채롭고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은 리라의 마음은 한층 더 성숙해진 듯했습니다. 오늘 아프로디테가 들려준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의 사랑 또한 각기 다른 모습과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랑만을 좇기보다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보듬어야 할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 사랑은 그렇게 수많은 얼굴로 우리 곁을 맴돌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비밀스러운 사랑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